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일단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025년에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지구과학 1을 대비하기 위한 연간 커리큘럼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일단 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 지구과학 1이라는 과목에 대한 요모조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자면요. 이름은 안성진. 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한 지구과학 전공자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여서 5년 동안 이 서울 경인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였고요. 처음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사는 이제 2급 정교사로 시작을 하지만은 이제 경력을 쌓고 또 연수를 받고 나면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1급 정교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고서 이제 이투스로 이적을 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투스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강생 수 기준 지구과학 1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EBSI에도 저의 강의가 올라가 있고요.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야, 그야말로 그냥 지구과학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도 있는데요. 닥터 DR 하고 이제 언더바 2개 하고 맘바거든요.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DM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 강의 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과거에 JTBC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 대리암이라는 곡과 F는 MA라고 하는 이 과학을 소재로 한 충격적인 자작곡을 선보여가지고 이제 대중에게 충격을 선사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강의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야, 저 사람이 이 과학 교육에 상당히 열정이 있고 창의적인 그런 인재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요, 이 수능 지구과학 1에 대한 요모조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2025 수능이 있었죠. 그죠? 2025 수능에서 이 지구과학 1 과목이 아주 그냥 핵불 난이도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각에 이투스 기준으로다가 지금 1등급 컷이 42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탐 과목의 가장 이상적인 1등급 컷, 가장 평이하게 나왔을 때 1등급 컷이 45점 정도인데요. 와, 근데 1등급 컷이 42점이야? 엄만무시하게 어려웠구만 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현재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상위권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이다 보니까는 이를 변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아니 지구과학이 어려워봤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서는 갑자기 BMX로 묘기를 한번 부려보라는 수준의 그런 추론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구과학 주제에 이 계산 피지컬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점차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에서 제시되는 자료 상황 또한 이 복잡성이 증가하고 굉장히 좀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이 지구과학이 쉽지 않아.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년 터져 나오는 어떤 그런 신유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만점을 위해 학습해야 하는 개념의 양이 날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으로 타임 어택이 없기로 유명했던 과목이 지구과학 1이었는데, 이 지구과학 1이 이제 2025 시즌부터는 타임 어택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의 학생들조차도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처럼 어려워지는 경향은 비단 지구과학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과탐 전체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탐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그래도 과탐 중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이 지구과학은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이 복잡한 스킬이나 문제풀이 방법론을 물론 알면 좋지만 꼭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비교적 이 개념 기출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 충분히 문제를
뚫을 수 있게끔은 출제가 된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다른 과탐 과목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그래도 좀 할 만한 과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과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지구과학은 매력적인 선택지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수능 지구과학 원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이 각각의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안성진이라는 강사가 이 각각의 능력을 기르기에 얼마나 최적화된 그런 강사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이 지구과학 원의 문제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지구과학 문제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 근데 이제 맨 위에 나와 있는 이렇게 문장 써져 있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발문 1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간에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자료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발문 2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선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선지 있지, 그치? 이 선지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유형 칠판에 쓰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선지 유형 중에 개념형 선지가 있어요. 이 개념형 선지가 무엇이냐, 뭐 쉽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 선지에서 묻는 것에 대한 답이 내 머릿속에 있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개념 단계에서 A는 B라고 배웠어. 근데 문제가 A는 B하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바로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이 선지에서 묻는 것에 대한 답이 내 머릿속에 있는 유형이 바로 개념형 선지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을 수가 있냐면 자료 해석형 선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해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선지에서 묻는 것에 대한 답이 내 머릿속에 있지는 않아. 어디에 있어? 이 문제 속에 있는 자료에 들어있어. 오케이? 이 문제의 자료 속에 이 선지에 묻는 것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이 자료 상황을 해석을 해낸 뒤에 이 선지에서 묻는 것을 답해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유형이 있냐? 추론형 선지가 있어요. 추론형 선지. 자, 이 추론형 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선지에서 묻는 것에 대한 답이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이 문제의 자료 속에 있지도 않은 그런 유형이에요. 아니, 뭐 그럼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이 추론형 선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요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어. 그리고 요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어. 근데 딱히 교과서에는 이 두 개념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딱히 설명하지 않아. 근데 내가 시험 현장에서 이 두 개념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떠올려가지고 이 두 개념을 짝짝꿍 합쳐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낸 뒤에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예컨대 내가 개념 단계에서 A는 B라는 걸 배웠어. 근데 이걸 그냥 A는 B다 라고 배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A는 요로 해서 B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 아니야. 그때 이 요로 해서 요게 이제 개념의 원리가 될 텐데, 이 개념의 원리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을 시켜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낸 뒤에 그걸로다가 선지에 답을 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쉽지 않겠는걸? 이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실제로 이 추론형 선지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많이 애를 먹는 그런 유형의 선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대 오답률이 높았던 그런 선지들도 대부분 이런 추론형 선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 각각의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개념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어떤 능력을 길러주면 되냐? 이 개념을 굉장히 정교하고 꼼꼼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교한 개념, 이것이 개념형 문제를 뚫어내기 위한 어떤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니 이 개념형 문제를 좀 얕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념형 문제 혹은 개념형 선지, 요거 얕보면 안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구과학에는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상열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호상열도. 이 호상열도가 무엇이냐? 이 호상열도에 대한 설명이 딱 두 종의 교과서, 지구과학 1에는 교과서가 총 6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두 종의 교과서만 이 호상열도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태평양의 서쪽 가장자리에는 많은 섬들이 활 모양을 이루며 길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호상열도라고 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아, 뭔가 이 섬들이 줄지어 가지고 길게 쭉 늘어져 있으면은 그걸 호상열도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022 수능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그림은 플룸 구조로 나타낸 모식도이다. A와 B는 각각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개념을 학습하는 단계는 아니니까 플룸 구조론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A가 이제 차가운 플룸이라는 녀석이고요. B가 뜨거운 플룸이라는 녀석이야. 개념을 학습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어떤 선지가 이제 출제가 되었냐면은 이 B에 의해서, 즉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호상열도가 형성이 되겠니? 라는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개념 단계에서 이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이 화산섬들이 줄지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배워요. 그럼 이것도 어쨌든 섬들이 뭔가 이렇게 줄지어서 생겨 있는 거니까 아니 이것도 호상열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이걸 맞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정답은 X였습니다. 자, 사실 이 호상열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섬이 줄지어서 있다고 호상열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섭이평 수렴형 경계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 이 섭이평 수렴형 경계 부근에서 이 섭이평 수렴형 경계와 나란하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별도의 또 다른 조건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이거를 호상열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호상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였어요. 근데 이 문제 봐봐. 지금 번호가 몇 번이에요? 2번 문제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러봤으니까 알겠지만은 이 1페이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 그지? 근데 요 2번 문제, 요 문제 오답률이 60%였어요. 정답률이 아니라 오답률이 60%였어. 그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였는데 하지만 저의 수강생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쵸? 저는 애초에 이 전공자의 시선에서 이 교과서적 설명이 호상열도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개념 교재를 썼을 때부터 이 호상열도를 설명할 때 좀 더 정확한 호상열도의 정의를 개념 교재에다 딱 박아놨어요. 호상열도는 섭이평 수렴형 경계와 나란하게 나타나는 화산섬의 무리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애초에 개념 강의를 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저의 수강생 분들은 해당 문제에서 의문사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2025 9월 모의평가죠. 이 최근에 9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자세한 건 이제 해당 문제를 해설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오답률 굉장히 높았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이 발문 2에 나와 있는 이 조건, 우주의 크기는 은하간 거리를 나타낸 척도이다라는 이 조건을 통해 이 문제에서 우주의 크기라는 것이 우주의 부피가 아니라 우주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즉 길이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알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인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안성진은 애초에 개념을 설명할 때부터 요 단원에서 우주의 크기라는 거는 우주의 반지름을 의미하며 은하 사이의 거리로도 표현이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표까지 쳐가면서요. 단언컨대 이걸 이렇게 확실하게 언급한 강사는 저밖에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죠? 안성진은요, 출제 가능한 선에서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게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 개념 강의를 수강을 하신다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이 이 문제를 풀 때 탁 튀어나오는 그런 일은 장담컨대 있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 문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잘못된 문제입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안성진이 이렇게 정교하게 개념을 가르쳐 주는구나. 충분히 개념형 선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비가 가능하겠구나. 아니 그렇다면 이 자료 해석형 선지는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자료 해석형 선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일단은요, 첫 번째. 자료를 해석하는 태도 자체가 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는 태도가 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 문제가 낯설고 복잡하게 제시가 되더라도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적절한 스킬과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개념을 이 낯설고 복잡한 상황에 적용해보는 충분한 양의 경험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구과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스킬의 비중이 좀 낮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킬이라든가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원이 분명 존재하고요. 최근과 같이 이렇게 타임 어택이 심해지고 있는 이런 기조에서는 이런 스킬이나 방법론 굉장히 어떤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일관되고 직관적인 스킬과 방법론들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올해에는 이제 뭐 그림자 투영법이라고 하는 제가 독자 개발한 스킬을 이렇게 좀 전면으로 내세워 가지고 뭐 가르칠 예정이거든요. 이 그림자 투영법이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 요 문제에서 좀 쓰일 수 있는 되게 좀 유용한 스킬이에요. 오케이? 아무튼 그런 것과 같이 제가 자체 개발한 그런 스킬들을 좀 체계적으로 전면으로 내세워서 가르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자료 해석형 문제 같은 경우에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자료 해석형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교직에서 일해봐서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에 제시되는 이런 자료들 있잖아. 이런 자료들을 직접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대부분의 내신 시험들은 기출문제나 아니면 EBS 교재에서 자료를 따오고서 그걸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제 내신 공부를 했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봐왔던 어떤 익숙한 그런 문제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우리가 딱 수능 현장에서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낯선 자료 상황이 우리한테 제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능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이 낯선 어떤 자료 상황에 개념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수능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 낯선 자료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해낼 수가 있는데 안성진은 이제 그런 부분을 매우 잘 대비를 시켜드릴 수가 있다. 저는 이제 모의고사 등 이 문제풀이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할 때 이 최대한 학생들이 좀 신선하고 새롭게 느끼게끔 뭔가 이렇게 해외 논문이라든가 전공서까지 뒤져가면서 양질의 문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프 끌어다가 뭐 이렇게 변형을 하고 기출문제 변형하고 이 선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외 논문, 전공서 이런 것까지 다 뒤져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데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문제를 매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낯선 상황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 심지어 이게 적중률까지도 높아. 지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5 6월 모평, 2025 6월 모평의 문제 상황과 그다음에 이 6월 모평이 치러지기 직전에 출시되었던 저의 자체 제작 모의고사의 문제인데요. 뭐 개념을 안 배운 상태라면 지금 이게 뭔 그림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그림들이랑 이 그림들 한번 비교해서 봐봐요. 지금 요거 두 개 딱 자리 바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요 두 개 딱 자리 바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문제 상황이 똑같은 문제 상황이에요. 적중한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자체 제작한 이제 모의고사를 진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번쯤 경험해본 이 문제 상황을 시험 현장에서 다시 또 이렇게 만난다? 근데 남들은 이런 문제 상황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선 상태로다가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성진은 어떻게 이렇게 적중률이 높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제작할 때 그냥 제 뇌피셜대로 이번에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문제를 만들거나 이거 이렇게 바꾸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제 뇌피셜로 막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능이라든가 6월, 9월 모의평가, 즉 평가원의 어떤 출제 방식을 분석을 하고 그들이 참고하는 어떤 논문이나 전공서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을 한 뒤에 저 역시도 같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문제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중률이 높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정리하자면요, 안성진은요 교육과정에 맞으면서도 신선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설게 느낄 만한 그런 자료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문제를 제작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킨다라는 점, 심지어 트렌드에 밝아서 적중률이 높기까지도 하다라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안성진은 이제 커리 전반에 걸쳐서 이 자료 해석의 태도와 방법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뭐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딱 만났을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사고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제시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지도가 이 커리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와우, 안성진은 정말 이 자료 해석형 선지를 대비하기에도 최적화된 강사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론형 선지. 우리가 이 추론형 선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가? 자 일단은요, 이 개념을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들을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원리적인 개념 이해. 그리고 이 개념을 원리적으로 이해시켜 드리는 게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또 있어. 뭐냐면은 이 추론 자체를 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 마치 우리가 자료 해석형 선지를 낯설고 복잡한 이런 자료를 좀 많이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 추론형 선지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추론을 하는 경험을 좀 쌓는 게 중요해.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추론형 선지들을 뒷북 개념으로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추론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이 뒷북 개념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에 좀 많이 퍼져 있는 표현인데요. 일부 지구과학 강사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제대로 다루지 않다가 이제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된 이후에 그것이 마치 기본 개념인 양 이제 다음 연도 개념 교재에서 가르치는 그런 행태를 일컫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최신 경향을 반영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할 때 자, 이 문제가 출제된 배경은 요러하고 요 문제의 의도는 요 개념과 요 개념을 연결시켜서 이러한 부분을 추론을 해보라는 게 의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을 때 이런 부분을 추론을 하실 수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개념 단계에서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해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입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뒷북 개념이라고 불리면서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그런 아무튼 간에 그런 이야기가 딱 돌았었는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까 전처럼 뭐 호상열도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뭐 우주의 크기처럼 이 개념 자체를 좀 정확하게 배워야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개념 단계에서부터 매우 정교하게 다루고요. 하지만 이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 추론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은 개념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요. 후속 커리에서 다루면서 이제 해설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의 의도는 요러하고 이게 출제된 배경에는 요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요, 이 개념과 추론의 경계가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념은 개념이고 이걸 통해서 추론해야 되는 내용은 그와 별개인 거지. 개념과 추론의 경계가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소위 이 뒷북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추론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추론형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치러진 6월 모의평가죠. 2025 6월 모의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고지자기 극이라는 개념의 원리를 바탕으로다가 이 지계가 경도만 변화하는 경우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도출해내라라는 게 의도인 추론형 선지였는데요. 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개념이요. 육종 교과서 어디에도 안 쓰여져 있고요. 심지어 교사용 지도서에도 전혀 쓰여져 있지 않고요. 기출 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없고요. 역대 EBS 연계 교재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모에서 그냥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이 문장이 쓰인 책을 딱 한 권 발견했는데 어디에 쓰여져 있는 줄 알아? 전공서. 전공서에 쓰여져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과연 그럼 이 명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묻는 게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우리가 배웠던 이 고지자기 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명제를 추론해내라는 게 의도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예 그냥 개념 교재에다 넣어놓고서 개념에서 설명한 뒤에 이제 기출에서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하고 이제 해설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문제의 의도를 살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뒷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뒷북 개념의 문제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의 의도대로 추론을 해본 경험을 이제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은 개념대로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로 정교하게 학습을 하고 이후 추론이 필요한 내용들은 후속 커리에서 다루면서 이 개념과 추론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추론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후속 커리에서는 이 추론형 선지들을 접할 기회가 많을 텐데요. 이 문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경험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을 해설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이제 출제 가능한 어떤 추론적 요소들을 생각해 볼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자, 예컨대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커리인 인플레이션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인데요. 뭐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이 개념에서 학습한 기본 원리에서 추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근데 만약에 이 화산이 열점에서 훼손된 이후에 위도가 변하지도 않고 회전을 하지도 않은 채로 경도만 스르르 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이 열점에서 새로운 화산이 만들어져. 그러면 얘도 고지자기 극이 북극으로 따라서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또 얘네들이 뭔가 요런 식으로 경도가 스르르 변해가지고 이렇게 밀려났어. 그리고 또 이 열점에서 또 새로운 화산이 만들어졌어. 그렇게 되면은 이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들의 고지자기극이 모두 다 지리산 북극에 위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열점에서 만들어진 그런 화산들이 만약에 위도도 변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은 채로 경도만 스르르르 이동하는 상황이라면 이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들의 고지자기극이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나타날 수는 있어요. 오케이? 자, 경도만 변화한다면 고지자기극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죠?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육모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 연계 교재에도 나온 적이 없는 그런 내용을 육모 전에 나온 강의에서 정확하게 적중을 시킨 거예요. 놀랍죠? 그죠? 자,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 묻는 요소가 추론의 영역임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한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벗어난 비슷한 관련된 어떤 적용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론형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그런 과정에서 혹은 학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와 같이 적중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 생각을 해보는 친구들과 안 해본 친구들은 문제풀이 속도에 있어서 천지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안성진은요. 풍부한 자료를 통해서 이 개념을 원리적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안성진은 개념은 개념대로 정교하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후속 커리를 통해서 이 창발적 사고, 즉 추론적 어떤 사고에 집중하면서 이 개념과 추론의 선을 명확하게 한다라는 점. 그리고 안성진은 이 추론의 과정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뒷북 개념에 의존하지 않게끔 할 수 있다라는 점. 오케이? 이쯤 되면 안성진을 듣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커리큘럼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최근에 이 지구과학 1 과목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최근에 지구과학 1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냐면은 자, 총 4페이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요.
우리가 그냥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개념을 제대로 학습했다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형 문제들,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들 있죠. 그죠? 이런 기출 변형 문제들이 주로 수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신유형의 문제와 그 다음에 꽤나 난이도가 높고 번잡스러운 그런 문제, 신유형 및 고난도 문제가 이 4페이지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원래는 꼭 이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25 시즌에 접어들면서 이 지구과학 원 과목이 약간 이런 식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냐면, 일단 내가 2등급을 받고 싶잖아. 그러면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다 맞아야 돼요. 오케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다 맞을 수 있어야만 이제 2등급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맞으면 2등급.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4페이지로 들어가. 이 4페이지로 딱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요 뒷장에 있는 문제를 다 틀렸어. 오케이? 다 틀렸어. 그러면 이제 요 2025 수능 기준으로 딱 2등급 끝자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맞았어. 그럼 이제 2등급 상위권이 되는 것이며, 뭐 두 문제를 맞았어. 그럼 이제 1등급 진입하는 거고, 네 문제를 다 맞았어. 여기 네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문제를 다 맞았어. 그러면 이제 만점. 요렇게 되는 뭐 그런 어떤 경향성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4페이지에서 예컨대 한 문제를 맞았어. 그러면 이제 2등급 상위권이 되는 것이고, 2등급 안정. 그 다음에 내가 뭐 두 문제 이상을 맞았어. 그러면 이제 1등급에 진입하게 되는 요 정도. 오케이? 그래서 이게 2025 시즌의 그 수능 지구과학 원의 어떤 추세이긴 하지만은 아마 내년에도 요런 스타일 정도로 갈 것 같다. 오케이? 요러한 어떤 느낌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문제풀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자, 뭐냐면은 봐봐. 지구과학 원 그 시험 치는 시간이 총 30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OMR에다가 이 답안 옮겨 적고, 그 다음에 뭐 가채점표도 적고, 그 다음에 검토하고, 뭐 이런 시간까지 다 합치면 뭐 한 5분 정도 투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이제 25분 가지고서 요 4페이지까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건데, 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한 15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최장 15분. 최대한 15분보다 일찍 끊어주셔야 무리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4페이지에 있는 신유형 및 고난도 문제들이 상당하거든.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4페이지에만 해도 한 10분 정도는, 최소한 10분 정도는 투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최근에 이 지구과학 원이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한 이 전략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일단 내가 개념과 기출 단계를 진짜 꼼꼼하고 완벽하게 학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와도 내가 순식간에 문제를 샤르륵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정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차차착 풀어가지고 4페이지까지 와주셔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이 3페이지까지의 문제들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4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이미 요 앞에 3페이지까지 해서 정말 최대한 짧게 문제를 쳐내가지고 여기서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4페이지의 문제들을 차차차차 풀어주셔야 안정적으로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 2025 수능 지구과학 1부터는 이런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더욱이 뿐만 아니라 이 4페이지 신유형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 계산 피지컬을 요구하는 문제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력 자체도 우리가 좀 길러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력을 또 기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좀 연습시킬 계획을 제가 세우고 있다. 커리큘럼을 통해서. 오케이?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게끔 제가 또 커리를 구성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최근의 지구과학 원의 트렌드, 그리고 이런 각각의 유형의 선지들, 이런 것들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인 거고요. 자, 칠판 한번 정리하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 수능 대비를 위한 연간 커리큘럼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와, 땀에 빵빵하죠? 그죠? 누구라도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면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 이 지구과학 원에서 요구하는 능력 자체를 키울 수 있게끔 탄탄하게 커리큘럼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의 커리에 대한 그런 어떤 설명은 좀 뒤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흐름만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지구과학은 정교한 개념 학습과 그다음에 철저한 기출 분석을 통해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문제들을 모두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고 그다음에 4페이지의 고난도 신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좀 낯선 자료에 적용시켜가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또 충분한 인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은 이 배가 개념 완성에서 이 6종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자세하고 원리적으로 학습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 배가 기출 분석이나 아니면 아스트라 심화 기출 등 이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이 기출 분석을 통해서 향후 출제 가능한 요소까지도 분석을 해내고 거기에 이제 후속 커리들을 통해 가지고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배가 개념 완성보다 앞에 배가 기초 개념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 배가 기초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과학 원을 학습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념 완성이나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 지금 뭔가 병행해서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개념과 기출은요, 기본적으로 병행 학습을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 과학 탐구, 특히 지구과학은 이 지질학, 천문학, 기상학, 해양학 등 각자 전문성이 있는 독립적인 학문들이 종합된 그런 과목이라는 특성상 이게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질학도나 천문학도 혹은 기상학도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수험생이라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딱 교육과정에서 이 정해진 틀 안에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본질적인 길입니다. 하지만 이 수능 지구과학은 이제 보다 보면 알겠지만 딱 교과서에 나온 대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고 뭐 어디까지는 몰라도 되는 내용인 건지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그때 그 선을 딱 정해주는 게 누군 줄 알아? 바로 이 기출 문제들이에요. 기출 문제들. 오케이? 따라서 이 개념 학습과 기출 분석을 함께 병행을 하면서 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지구과학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해야 이 전체 개념 중에서 이 부분이 정말 기출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지엽적인 내용이구나 라는 감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도가 그려지면서 즉 어떤 개념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개념 복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개념 복습이라는 게 개념책만 그냥 드립다 본다라고 복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은 일단 최대한 자세한 개념서와 강의를 학습을 한 후에 그게 아마도 저의 배가 개념 완성 교재와 저의 강의가 되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교재와 강의를 한 2회독, 뭐 3회독 정도 했으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강의와 교재를 2, 3회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다고 강의를 2번, 3번 돌려보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강의를 보면서 교재를 한번 봤어. 오케이? 그럼 이제 그 교재를 또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교재를 이제 2회독을 한 거겠지. 그지? 그리고 또 그 교재를 한 번 더 복습을 해가지고 한 번 3회독 정도 했으면은 이제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서 문제 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2번, 3번 돌려보라는 게 아니라 교재를 2번, 3번 봐라.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이 개념 교재 다시 봤더니 뭔가 내용이 잘 안 떠올라 싶으면은 강좌에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보긴 하셔야지. 오케이? 근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 아무튼 간에 이 개념과 기출은 꼭 병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 맞춰서 이 배가 개념 완성과 배가 기출 분석은요, 개강 시기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병행하여 개강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행하여서 수강을 하시길 권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병행을 해서 수강을 해야 되는가, 그 수강 방법은 요 각각의 강의의 OT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출 문제들을요, 이 초반부 할 때만 그러니까 초반부에 학습을 할 때만 잠깐 보고서 그 이후에는 들여다보지를 않는 뭐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는데 지구과학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 개념과 기출은요, 수능 보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오케이? 물론 제가 이제 뭐 후속 커리에서 계속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복습을 시켜드리긴 할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풀었던 기출문제들 뒤돌아보고 이게 좀 뭔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개념 교재에서 관련 내용 뒤져보고 오케이? 이런 시간을 꼭 스스로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니 선생님 이 기출문제 다시 한번 봐봤자 답이 어차피 다 기억날 텐데 뭐 의미가 있나요? 뭐 이럴 수 있겠는데 기출문제를 단순히 푸는 거는 진짜 부차적인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기출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어떤 개념을 묻는 것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술술술술 나올 정도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면 이게 상당히 힘들단 말이야. 왜냐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 진짜 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개념을 딱 뗀 그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뭐 잘못된 접근법으로 문제를 맞추거나 아니면 충분히 챙겨가야 할 그런 내용들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누가 바로 잡아줘야 되지? 바로 저 같은 전문가가 그런 것들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튼간에 이런 배가 개념 완성과 배가 기출 분석이 한 3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 이후에 이제 아스트라 심화 기출이라고 해서 이 기출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는 그런 강의가 3, 4월에 걸쳐서 좀 짧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서 5월 무렵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과서에서는 별도로 설명되지 않지만 EBS 연계 교재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는 심화 개념들 그리고 이제 당해년도 수능 특강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을 선별하고서 변형하여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뭐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출 단계에서 학습했던 여러 자료들에 대한 어떤 해석법들을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강의라고도 보셔도 되겠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제 유형별로 행동 양식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뭐 예컨대 이러한 자료, 이러한 워딩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개념을 떠올려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정리하는 뭐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 완성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스킬이나 행동 양식보다는 최대한 어떤 원리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춘 한편 물론 그런 스킬이나 행동 양식도 알려드리긴 하지만 그보다는 이 원리 이해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한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행동 양식과 도구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수강하는 중에 이제 6월 모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이제 평가원 6월 모의 평가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를 변형한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당해년도 수능 완성에서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제 호라이즌 즉 지평선이라고 하는 문제풀이 강좌가 이제 한 뭐 7, 8월쯤 해가지고 이제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엔제 형식의 어떤 문제풀이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평선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아마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지게 될 텐데 이쯤 되면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물론이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까지 이제 당해년도 수능을 보기 위한 어떤 필수 레퍼런스 자료들이 모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기반으로다가 총정리하는 파이널 강좌 특이점이 이제 10월 무렵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이제 정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와 이제 별도로 서브 커리큘럼도 존재하는데 바로 이 모의고사 커리와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특강인 이달의 특강입니다. 자, 각각에 대한 설명은 좀 뒤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 강좌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은 배가 기초 개념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 이 수능 지구과학 원 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그런 강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인터넷 강의는요.
정말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당연하고 상식으로 여겨지는 그런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의 베이스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 배가 개념 완성에서의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수강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중학과학, 통합과학을 거치면서 우리가 학습했을 지구과학 원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모아놓은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9강으로 이루어진 짧은 강의예요. 짧은 강의고 당연하겠지만 뭐 과학의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뭐 굳이 꼭 들어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적인 강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 수능 지구과학 그 자체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1강에서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강부터 9강까지는 안 듣더라도 제 커리를 들을 예정이라면 이 배가 기초개념 1강만큼은 좀 필수로 듣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1강은 제가 매년 새로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2에서 9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작년에 촬영을 해놨던 기존의 촬영분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설명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재 없이 PDF 파일이 제공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패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뭐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명히 이 배가 개념 완성을 듣다가 나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안성진이 막 기초 개념 몇 강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갈게요 하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분명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해당하는 그 강의만 딱 선택해가지고 들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뭐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라고 교재 없이 PDF 파일 제공으로다가 강의를 제작을 하였으니 내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만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들으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배가 개념 완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개념 커리에 배가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배가가 별 이름입니다. 별 이름. 이게 절대 등급이 0등급인 주계열성에 해당되는데 겉보기 등급의 기준이 되었던 별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지구과학의 어떤 뉴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었고요. 그리고 또 스페인어로 이 베가가 토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토양.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개념의 새싹이 자랄 토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네이밍 센스 죽이지 않아요?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정말 이전에 없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자세하며 쉽게 읽히는 그런 개념서를 만들어보자 라는 일념하에 제가 정말 교재도 열심히 만들었고요. 정말 들어가는 그림 한 컷 한 컷까지도 모두 다 제가 직접 만든 정말 주요 구성 성분이 저의 피와 땀과 눈물인 그런 교재거든요. 이런 멋진 교재로다가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 수능의 출제 범위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과서인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이 정석적으로 이 수능을 대비하려면은 이 6종 교과서들을 모두 다 정독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선생님, 근데 이 6종 교과서에서 이 겹치는 부분만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시던데 아니에요. 여태까지의 출제 이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교과서 딱 한 종에만 나와 있는 내용도 출제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석대로라면 만점을 위해서는 이 6종 교과서를 모두 다 정독을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교육과정 및 성취 기준과 함께 이 6종 교과서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가지고 한 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가 바로 이 교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이고 제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지구과학을 가르치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지구과학을 학습하는 학생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개념 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교통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기출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기출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자주 만나게 되는 빈출 자료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한 자료 유형들에 대한 해석 방법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는 정말 올인원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교재가 얇기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교재가 꽤나 두툼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얻어갈 내용이 많은 교재와 강좌임은 제가 자신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중에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배가 기출 분석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 배가 개념 완성과 병행하여서 수강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지금 뭔가 표지가 똑같이 지금 보여져 있는데 표지가 색깔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기본적으로 이 배가 기출 분석은 이번 교육과정,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이 기출 문제들을 주로 다룹니다. 주로 다룹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교육과정, 즉 09 개정 교육과정이나 7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좀 눈여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라면 선별하여서 수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 과거 교육과정의 문제들을 수록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현 교육과정의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문제에 존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과정의 맥락에 맞도록 제가 또 변형을 해가지고 수록을 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기출 분석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단순히 단원별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다가 딱딱딱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런 문제 유형을 풀 때는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딱딱딱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세한 것은 이 기출 분석 OT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이 개념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단계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탄탄하게 구조화할 수 있게끔 돕는 커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개강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전에 미안해요. 아스트라 심화 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아스트라 심화 기출은 이제 역대 지구과학 문제 중에서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재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고난도 문제들만을 싹싹싹싹 선별을 해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수강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해체거든요. 와, 선생님께서 이 기출 문제들을 거의 해체를 해주셔요.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듣는데, 아무튼 간에 거의 해체 수준으로다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어떤 문제들마다 굉장히 상세한 해설서가 덧붙여져 있고, 이 각각의 문항에 대한 해설서들을 모아가지고 엮어서 책을 낸 뭐 그런 어떤 형태의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개설한 그런 커리인데 작년에 반응이 진짜 엄청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3월 중에 개강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자료 분석 강의인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이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 외에 또 다른 커리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분들이 가끔가다 계시던데, 자, 이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EBS 연계교재에서 문제를 통해서 갑자기 갑툭튀하는 그런 개념들이 간혹 가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실 교과서 개념만으로 이 수능 지구과학 대비를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어떤 EBS 연계 교재에서 갑툭튀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해주셔야 이 만점을 위한 재료가 갖추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서는 그런 어떤 EBS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지만 EBS 연계 교재에서만 다뤄지는 그런 심화 개념들 있죠. 그런 심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당해년도의 연계 교재, 즉 이제 내년에 나올 수능 특강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 나올 수능 특강, 이렇게 그 수능 특강에서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걸 변형을 시켜가지고 지금 EBS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뭐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자료 유형별 행동 양식들, 그런 거 기출 분석에서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금 좀 모아가지고 체계화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문제풀이도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커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개념이 학습된 상태에서 좀 더 심화 개념을 학습해 나가면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행동 양식을 좀 정리를 하고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는 뭐 그런 어떤 커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엔제와 개념 기출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해년도 연계 교재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4월 중 이제 개강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다음에는 호라이즌, 지평선 문제인데요. 제가 인플레이션 이름이 왜 인플레이션인지를 설명 안 드렸죠. 이게 당연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개념을 학습하다 보면 급행창이란 걸 배워. 그 급행창이 영어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력의 급행창을 이룩하자라는 뭐 아무튼 그런 의미로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을 지어봤고, 후속거리인 이제 호라이즌,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네이밍 센스 죽여. 뭐냐면은 지구과학을 평정하는 선별된 문제들이란 뜻이에요. 와, 쩐다.
그치?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평선 호라이즌이고요. 기본적으로 N제입니다. N제. 그래서 고난도 문제풀이 커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고난도라는 말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수록된 모든 문제가 진짜 머가리가 터져나가는 뭐 그런 문제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기출에서 다루던 문제들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자작 문제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기출 변형 조금 들어가고 관연도 EBS 연계교재 변형 문제도 조금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라이즌이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출시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6월 평가원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들 당연히 수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해년도 수능 완성이 또 출간된 이후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수능 완성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주제들을 활용한 그런 문제들도 함께 수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개념 완성과 기출 분석, 아스트라 심화 기출이 이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문제들을 확보하기 위한 컬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호라이즌,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4페이지에 나오는 어떤 고난도 및 신유형 문제들 있죠. 그러한 문제들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컬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고난도의 어떤 추론형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유형의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미출제 요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싱귤러리티, 정규 컬이에서는 이제 마지막엔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하는 강의인데요. 기본적으로 파이널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배워온 그런 모든 어떤 개념들과 자료 분석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6평과 9평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 그리고 EBS 연계교재에서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변형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지선다 형식으로다가 착 수록이 되는 그런 어떤 교재 및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념에 대한 간략 정리와 학습했던 자료들의 해석법에 대한 총정리, 다지선다 형식의 문제들을 통해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총정리를 하는데 정말 최적화된 그런 강의다. 심지어 이 교재가 엄청나게 얇고 컴팩트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능장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컨셉으로다가 제작된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 쿼리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비정규 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번에 신설되는 쿼리가 있어요. 이달의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월간 컨텐츠거든요. 월간 컨텐츠고, 이달의 특강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따로 제작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PDF 파일 무상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달의 특강에서는 어떤 걸 다루냐? 일단 초반부에서는 제가 스피드 개념 강의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개념 강좌 있고 기출 강좌 있고 뭐 후속 쿼리들 쫙쫙 있는데 이 개념을 좀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강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있었거든.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이달의 특강을 통해서 이 초반부에는 스피드 개념 강의, 오케이? 이 개념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싹 정리하는 그런 강의를 특강 형식으로다가 딱딱딱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 특강이라든가 아니면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16제 모의고사라든가 뭐 아니면은 고난도 주제 특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좀 트렌디한 어떤 내용들을 담은 그런 가벼운 강의들을 제공하는 그런 특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지는 이제 추후에 TCC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진 모의고사라고 하는데요. 이 진짜가 제 이름의 진짜예요. 이게 진압할 진짜거든. 그래서 수능을 제압하는 모의고사라고 해서 진 모의고사라고 하는데, 자, 주요 시즌 3평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 파이널마다 제공되는 모의고사고요. 당연히 이 3평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얘네들 다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뭘 대비하기 위한 거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3평이 지난 시점에서 3평 대비 모의고사를 풀면 안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뭐 수능 직전에서 요거 다 풀으셔도 되고, 뭐 아무튼 간에 3평이 지난 시점에서도 이 3평 대비 모의고사를 푸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간에 커리큘럼 단계에 맞춰서 일단 초반부에는 약간 좀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모의고사 출제가 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좀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좀 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호라이즌과 같은 후속 커리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적용되는
뭐 그런 스타일로다가 점진적인 어떤 난이도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 3평 대비 모의고사, 즉 시즌 1이거든요. 이 시즌 1 모의고사를 너무 고난도로 내가지고 학생들이 약간 볼멘 소리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이런 점진적인 난이도 구성에 조금 신경을 쓸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 진모의고사 퀄리티 풀어본 학생들은 다 압니다. 수강평 중에는 자기가 풀었던 어떤 그 모의고사보다도 진모의고사가 가장 퀄리티가 높았다라고 평해주는 친구들도 제법 있었거든. 그래서 믿고서 좀 구매하셔서 풀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모의고사 퀄리티가 인정을 받는 이유가 저는 모의고사에서 지나친 지엽으로다가 변별을 하는 그런 거 완전 싫어합니다. 오케이? 저는요, 출제 확률이 높은 어떤 미출제 요소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어떤 자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평가원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변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원이 변별을 하는 그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다가 현실적인 난이도로 양질의 어떤 문제들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퀄리티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 평가원에서 어떠한 레퍼런스 자료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제작하는지를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문제를 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풀어보셔도 될 만한 모의고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는 모두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선생님, 저는 내신에서 지구과학을 한번 했는데요. 개념 강의를 꼭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조건 듣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능의 범위는 6종 교과서 모두라고 했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일단 교과서 하나를 채택해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이 갑자기 수능에서 탁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은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르잖아. 뭔가 빠진 내용이 있을지, 그지?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내가 혹시나 개념에 어떤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도 반드시 이 개념 완성 강의를 듣기를 권장을 드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질문도 좀 많이 올라오는데 뭐냐면, 선생님, 전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들었는데 이 배가 개념 완성 강의를 꼭 들어야 될까요?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웬만하면 꼭 수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개념 강의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마다 이 개념 강의를 운영하는 스타일이 좀 제각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정교하고 꼼꼼하게 학습을 하는데요. 이와 다르게 이 개념 강의에서 정말 필수적인 개념만을 가볍게 다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건 누가 뭐 잘못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교육 철학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저와 스타일이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들은 경우에는 저의 커리를 따랐을 때 뭔가 이 학습 내용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수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복습 차원에서 빠른 배속으로라도 어지간하면 이 배가 개념 완성 강의를 꼭 한 번씩은 훑으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시간이 없어, 정말 여의치 않아, 그렇다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이달의 특강을 통해 가지고 스피드 개념도 강의를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스피드 개념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한 후에 후속 커리를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난 정말 그 시간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후속 강의부터 듣고, 후속 강의부터 듣되, 그러니까 개념의 후속 강의부터 듣되, 다만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거의 100% 확률로 제가 개념 단계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Q&A 게시판에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어떤 타임라인 참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그거 참고해가지고 발췌하여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배가 개념 완성을 들었어. 내신 때 예컨대 배가 개념 완성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작년에 이제 수능 준비를 위해서 배가 개념 완성을 들었는데 안타깝게 또 재수를 하게 됐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올해 또 들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또 자주 올라오거든요. 저야 뭐 복습 차원에서 다시 수강을 하기를 웬만하면 권장을 드리지만, 내가 또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한다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달의 특강을 활용해서 스피드 개념 강의를 통해 좀 빠르게 개념을 정리를 하고 후속 커리부터 들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커리큘럼 가이드까지 모두 마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간 커리큘럼 발표치고 굉장히 좀 내용이 길어졌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강 후기. 제가 좀 굉장히 좋아하는 수강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수강 후기 딱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수강평을 남겨줬어요. 후천적 천재를 만들어주는 본투비 지구과학. 저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에서 본투비 지구과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본투비 지구과학이라는 게 사실 타고난 지구과학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사실 이 지구과학이 뭐 타고난 능력을 그렇게 막 요구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중학 수준의 과학과 수학 지식만 있으면은 누구나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후천적 천재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의 어떤 열정적인 강의에 힘입어서 개념 강의 수강을 마치자마자 1, 2등급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바라본 저의 어떤 강의의 어떤 특징과 장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풍부한 시각 자료. 제가 이제 개념 강의를 쫙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시게 되겠지만은 와, 거의 PPT의 마술사입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의 거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어떤 움직이는 그림 자료라든가 뭐 그런 어떤 풍부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풍부한 시각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려운 개념도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꼼꼼한 원리 이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했죠? 그죠? 개념을 원리적으로 이해시켜 드리는 거. 이거 제일 잘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원리 중심의 설명이 지구과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학생이 또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의 장점, 선생님의 열정. 안성진이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열정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정적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정하면 안성진, 안성진하면 열정이라고 해가지고 열정을 다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케어해준다 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수강평을 남겨줬는데, 제가 정말 남들이 모두 인정하는 이런 열정을 가슴에 품고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지구과학 성적을 책임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서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은 반드시 내년 수능에 만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또 개념 완성 오리엔테이션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념 완성 꼭 들으실 거죠? 꼭 개념 완성 OT에서 뵐 수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